페니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여기를 답사 갔습니다. 근데 가보니 여기가 무슨 곡식의 역사를 보여주는 박물관 같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박물관을 관람하기 전에 무조건 소개 영상을 봐야 합니다. 그때서야 여기가 어떤 박물관인지 알게 되었네요. 페니움은 빵 박물관이었습니다. 이 박물관은 백칼라드린이라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박물관으로, 백칼라드린이 빵에 들어가는 베이킹 재료를 만드는 회사라고 하네요. 그런데 빵 박물관이라면 빵 좀 나눠줘야 하지 않나요? 그럼에도 멋진 쿠피멜 브로우의 페니움을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페니움이 있는 아스테는 오스트리아에서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위로 가면 체코더라고요. 페니움은 아스텐시 중심에서 좀 벗어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바로 페니움입니다. 그러고 보니 슈크림빵처럼 보이기는 하네요. 주차는 여기에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들은 백칼드린의 공장 같은 건물일까요? 어쨌든 여기서 페니움은 바로 엎어지면 코다울 거리에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딱 나오면 이렇게 페니움이 보입니다. 사실 이때 답사를 갔을 때 페니움이 지어진 지 1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정말 위에 있는 메스가 슈크림빵 같지 않나요? 사실 이때 답사 때 정보가 별로 없어서 저 메스 내부에도 공간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봐서도 저 메스가 크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저게 일종의 천창탑 정도의 규모밖에는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 꼭대기 위 보이시나요? 여기 지붕 수리 기사입니다. 즉, 이 메스의 크기가 작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메스의 외부 마감은 스테인리스 스틸 싱글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조도 마틴 루터 교회처럼 철골 구조를 활용한 그런 메스인 줄 알았습니다. 여기가 페니움의 정문 입구입니다. 그런데 박물관 입구치고는 너무 근린상가 입구 같지는 않나요? 이제 쿠피멜 브로의 작품도 마지막이네요. 사실 페니움은 기대 이상의 작품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쿠피멜 브로의 작품을 검색해서 답사 계획을 했을 때 여기 정보가 너무 없어서 정작 못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자,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정면 입구이고요. 이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그냥 지상층의 반이 로비입니다. 저기가 로비 입구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사람이 없어서 잘못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아하, 여기 티켓 오피스에서 입장권을 사야지 내부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위에 바로 천창이 있네요. 로비 가운데에는 이렇게 나선형 계단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가시면요, 이렇게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페니움이 뭐하는 곳인지를 모르고 왔는데 여기 세미나실에서 교육을 받고서야 이곳이 빵 박물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영어도 아니고 그냥 독일어로 이 박물관 소개를 진행합니다. 안 그래도 모르는 언어인데 그냥 스킵하고 싶었는데 여기 직원이 이 동영상을 다 들어야지 내부 관람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세미나실 위쪽에도 이렇게 천창이 있는데요. 여기는 빔 프로젝트 때문에 자연광을 많이 줄여놨네요. 이제 중앙에 있는 나선형 외선 계단을 살펴볼까요? 요즘 이런 나선형 계단은 공장에서 강한 철강으로 형태를 만들어서 건설 현장에서 바로 납품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단한 것은 이 나선형 회전 계단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형태의 나선형 계단입니다. 즉, 지상층 부분의 회전 계단 직경이 가장 좁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 나선형 계단의 구조가 계단 자체로만 충분히 자립할 수 있을 정도로 강성을 가지고 있는 구조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회전 계단을 올라가 볼까요? 여기는 지상층 계단의 입구입니다.
근데 페니움 나선형 회전 계단의 공간의 재미있는 점은 지상층에서 1층으로 이어지는 공간에는 이렇게 노출 콘크리트 구조들이 있고 이 공간에 이렇게 회화들을 전시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들은 모두 빵을 주제로 한 그림들인 것 같더라고요. 이 공간들은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거대한 깔때기 형태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에 나선형 회전 계단이 이렇게 몇 개 지점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프랑크 게리의 디지털 건축들은 구조적인 면으로 그렇게 높게 평가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쿠프멜프로는 정말. 자, 이제 1층 한국 기준으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1층으로 나가는 계단 출입구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선형 회전 계단의 전체 모습이고요. 이쪽으로 돌아가시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모습이 전체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2층의 보이드 공간이 보이실 것입니다. 이런 공간 구성이 가능한 것은 위로 올라갈수록 직경이 넓어지는 나선형 회전 계단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진상으로 보기에는 보이드 공간이 꽤 넓어 보이는데요. 실제로 가보셔도 꽤 넓어 보이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2층 공간이 좁지도 않습니다. 즉 위로 올라갈수록 공간이 더 넓게 계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나선형 회전 계단의 천창입니다. 이 공간은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대신 1층의 전시물을 살펴볼 것인데, 그런데 페니움은 너무 여러가지 종류들의 유물들을 잔뜩 모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전시 디자인의 배치가 좀 어색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즉 있는 대로 다 꺼내 넣어서 전시해 놓은 것 같은 느낌? 그쵸? 회어도 있고 빵 찍어내는 빵판 같은 것도 있고 또 독일 전통빵인 프레첼 문양이 있는 비석 같은 것도 전시되어 있네요. 그런데 눈치채셨나요? 여기 내부 벽면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이 벽면 마감을 우드 플로링으로 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자, 이제 한국 기준 3층인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계단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나선형 회전 계단이고요. 이 전경은 2층 전체를 최대한 찍어본 사진입니다. 1층에 비해서 공간이 확 넓어진 느낌이지요. 제가 답사를 갔을 때는 지붕층 수리가 있었나봐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사다리 타고 위로 올라가서 수리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2층도 1층과 마찬가지로 우드 플로링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천장까지요. 이 콘텐츠를 만들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이게 우드 플로링이 아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벽면 나무가 이 메스의 구조 자체더라고요. 이 비정형의 메스를 버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적층된 나무들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 구조를 생각하면 이 메스는 통나무 구조와 비슷한 것입니다. 물론 그냥 통나무 집처럼 나무들을 적층한 것은 아니겠지요. 아마 나무들을 특수 처리도 했을 것이고 이 나무들 외부를 감싸고 있는 스테인리스 스틸 싱글도 분명히 구조적인 역할을 나누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이런 비정형 형태를 이렇게 나무를 가지고 만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도전 정신이 바로 쿠프멜프로의 힘이겠지요. 그래서 페니움을 정말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박물관에 비해서 여기 전시물은 백칼드린 회장의 개인 소장품을 전시해 놓은 듯한 느낌이 계속 드는데요. 이 의자 등판도 빵이랑 비슷해서 모은 것이 아닐까요? 근데 이 유물들도 빵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제일 제가 이 유물들을 신뢰할 수 없었던 것은 이 이집트 유물들입니다. 이집트도 빵을 구워서 먹은 역사가 있었나요? 그런데 이 유물들이 그와 연관되어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좀 안타깝네요. 이렇게 여러 유물들을 많이 전시해 놓지 말고 보다 직관적으로 빵과 연관되어 보이는 유물들만 전시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여기 맷돌까지 있네요. 자, 유물들은 이제 그만 보고요.
이제 아까 전 말씀드린 것처럼 나선형 회전 계단 공간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여기는 아까 전 보여드린 천장이고요. 저 천장에 달려있는 원형의 전시대가 여기에서 많은 역할을 합니다. 이 나선형 회전 계단 중앙에는 여러 전시물들이 매달려서 전시되어 있는데요. 맨 꼭대기에는 독일의 전통빵인 프레첼이 딱 하나 걸려 있는데요. 그런데 저 사람을 가둬놓은 것은 무엇일까요? 저건 중세 때 사용했던 고문기구인데요. 왜 여기에 저게 달려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계단의 보이드 공간을 이용해서 전시를 하는 방법들을 뉴욕의 휘트니 미술관에서도 보았습니다. 이 전시 디자인도 역동성이 있어서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너무 여러 가지가 여기에 매달려 있으니 이 나선형 회전 계단의 조형성을 좀 해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네요. 여기엔 또 빵 배달에 쓸 것 같은 자전거까지 매달아 놓았는데요. 차라리 여기를 비우거나 아니면 임팩트 있는 한 가지의 조형물로 이 공간의 가치를 더 강조했으면 어땠을까요? 여기까지가 페니움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그런데 쿠펠브로를 그냥 보내기가 아깝네요. 그래서 그들의 회사 홈페이지를 뒤져서 이런 사진들을 찾아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니 페니움의 전체 조형은 우선 매스 스터디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컴퓨터 3D 스캔을 사용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매스 스터디를 발전시키고요. 이렇게 최종 매스 볼륨을 완성하네요. 그리고 이제 최종 모델을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내네요. 요즘 건축이나 인테리어들을 하는 친구들을 보세요. 모델을 안 만들고 컴퓨터 그래픽만 하는데요. 안 된다니까요. 모델 작업은 건축가의 디자인을 확인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디자인에 대한 영감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21세기 디지털 건축 시대에서도요. 이제 쿠펠브로의 작품은 다 털었네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